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사이 뉴욕시 지하철에서 40대 아시안 남여성을 향해 아시안 혐오 발언과 폭행을 가한 3인조를 공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뉴욕 업스테이트에 내린 폭설로 인해 버팔로에는 77인치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2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의 차터스쿨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공립학교들의 학생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어 차터스쿨 운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지원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사이 뉴욕시 지하철에서 40대 아시안 남여성을 향해 아시안 혐오 발언과 폭행을 가한 3인조를 공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경 3인조는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타임스 스퀘어역까지 셔틀을 타고 가던 40대 아시안 남성과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는 아시안 남여성을 향해 아시안 돼지라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외치며 아시안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또 발로 찼습니다. 셔틀이 타임스퀘어에 도착하자 3인조는 도망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업스테이트에 내린 폭설로 인해 버팔로에는 77인치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2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연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에 NFL 버팔로 빌스의 홈구장인 오차드 파크에서 토요일까지 77인치, 온타리오 호수 동쪽 끝 워터타운 근처의 마을인 내추럴 브릿지에서 72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는 만큼 눈이 쌓인 건데 이로 인해 이리 카운티에서는 눈을 치우던 사람 2명이 과로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편도 원래 80편 가까이 됐으나 이 중 5개만 남기고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방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응답해 피해 지역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직접 피해 카운티의 재난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폭설로 인해 시행됐던 운전금지도 해제돼 오늘 아침부터는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버팔로와 인근 도시의 학교들은 여전히 휴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설은 지난 2014년 11월 버팔로에 84인치의 눈이 쌓였던 이래로 뉴욕주 최악의 폭설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의 차터스쿨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공립학교들의 학생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어 차터스쿨 운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차터스쿨에는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했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차터스쿨은 기부와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만 사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2017년 전체 등록 학생 수가 약 11만 3천 명에서 작년 1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함께 차터스쿨 확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의 공립학교들의 학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차터스쿨 확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기존 공립학교에서 차터스쿨로 옮기면서 공립학교 학생 수는 역사상 1% 증가율에 그쳤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계와 정치계는 공립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타임스는 기부자들도 차터스쿨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학교 간의 분쟁으로 기부금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터스쿨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정치적 지원과 자금 조달 방안을 찾는 상황입니다. 차터스쿨의 한 운영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 관계자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특히 저소득층 흑인과 라틴계 남학생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차터스쿨 확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에릭 아담스 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차터스쿨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대학 입학 지원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850여 개의 대학 지원생이 사용하는 공통지원서 커먼앱은 이달 1일 기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서 제출 학생이 74만 8,11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지원자 59만 2,471명보다 26%나 급증한 것입니다. 커먼앱 사용 학생은 지난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6만 명으로 줄었다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 67만 6천여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대입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SAT나 ACT 등 전국 규모 대학 입학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가 전체 대학의 4%로 크게 줄어들면서 대학 진학 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변호사협회가 앞으로 있을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 L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8일 미국 변호사협회가 법조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LSAT 성적으로만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경우 법조계에서 소수인종과 여성, 저소득층 출신 등 다양성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협회는 이에 대해 LSAT가 좁은 의미에서는 입학생의 학업 능력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성공 여부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LSAT를 입학 사정에서 제외하면 법조계의 다양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LSAT 대신 대학 학점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과 로스쿨 입학의 불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어 오히려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80회 생일을 맞음으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80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어제 정확히 80회 생일을 넘겼으며 질 바이든 여사와 점심을 함께하며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지난 19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손녀의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80대 대통령이 됨으로써 고령에도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쯤 대선 재도전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재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미국의 80대 중 6%인 73만 4천여 명이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80년대 2.5%인 11만 명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업체 FTX 경영진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이 최근 1년 반 동안 무려 7,21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FTX 창업자인 뱅크만 프리드를 포함한 FTX 경영진들이 최근 18개월 동안 7,21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업계 전체의 정치 후원금 7,300만 달러의 99%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뱅크만 프리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의 정치 후원단체에 무려 3,990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민주당 후원자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FTX의 경영진 정치자금 기부액은 지난 2020년 1220만 달러, 이 중 뱅크만 프리드 기부액은 560만 달러로 집계돼 최근 18개월간 5배 정도 폭증한 것입니다. 뱅크만 프리드 외에도 고위 임원 라이언 살림에도 2,300만 달러를 후원했으나 뱅크만 프리드와는 반대로 대부분 공화당에 기부했고 공화당 후원자 중 11위에 올랐습니다. 또 뱅크만 프리드는 다른 임원과 함께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 측에 300만 달러,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측에 6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만 프리드는 정치인들 외에도 가상화폐 옹호단체인 우리 미래를 지켜라라는 단체에 2,7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FTX가 델라웨어 연방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무담보 채권자 상위 50명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3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채권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 셧다운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대 이후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품 수입선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 코로나19 셧다운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유럽으로 수입선이 바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9월 미국에 대한 상품 수출량이 약 5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스위스의 시계, 이탈리아의 명품까지 전 유럽의 미국 수출이 늘었고 대서양을 통한 물류 수송이 지금처럼 활발했던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으로 각광받으면서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독일이 미국의 F-35 전투기를 35대 구매키로 하는 등 미국의 대유럽 무기 수출도 급증하는 등 미국, 유럽 양측의 교역량이 늘어나며 윈윈의 구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주춤한 사이 유럽이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러시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천연가스 시장에서 주춤한 사이 미국이 들어선 셈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생산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자 유럽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 시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유럽 간 투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12개월 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이 절대 다수인 92%에 달했습니다. 시티그룹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파월 푸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및 유럽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비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경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실제 연말 소비는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설문조사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해 연말 선물을 16개 구매했지만 올해는 9개만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가구당 예상 지출 금액도 지난해 1,463달러에서 올해 1,455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도 1인당 연말 쇼핑액이 올해는 613달러로 지난해 648달러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걸었던 연말 쇼핑마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내년 스태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원유 가격이 수요 둔화 우려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이 지난 18일 배럴당 80.08달러로 마감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8.88달러, 9.98%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이 가격은 지난 9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국제원유 가격도 지난 18일 배럴당 87.62달러로 2.4% 하락하면서 지난 9월 27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하락한 것은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셧다운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이 보이기는 했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불경기가 예측돼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출신 프로골퍼 리디아고가 어제 LPGA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올해의 선수, 최저 타수,
상금왕 등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밤 11시 반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성애자 나이트클럽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대한제국 황실우선을 자처하는 앤드류 리 소유 롤스로이스가 귀환의 총격을 받았으나 탑승자는 앤드류 리가 아니라 래퍼 제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융자 탕감정책 중단 명령을 내린 제8소 항소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지난 18일 오후 연방대법원에 이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가 후미등 오작동으로 최신 모델인 2023년형 모델 3와 모델 Y 32만 1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고전 중인 월트 디즈니가 밥 체이팩 최고 경영자를 전격 해임하고 과거 15년간 디즈니를 이끌다 퇴임했던 로버트 아이거를 다시 CEO로 재선임했습니다. 퀸즈 스프링 가든에서 68세 여성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던 남성이 지난 18일 아침 버지니아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맨해튼 28스트리트 전철역 인근 선로에 누워있던 22세 남성이 휴전철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